중강남, 위례의 굴욕, 인구가 쪼그라든 노원,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역발상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요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20억 간다더니 어림도 없다. 중강남의 위례의 굴욕. 지금 위례 신사선이라든지 그 의료 복합타운 같은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답보 상태잖아요. 어떻게 될지 지금 아직까지 좀 기한들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위례가 다른 데들은 올라가는데 위례는 지금 조금 위축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해석해야 될 건요, 제가 이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말고 이제 역발상을 하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중강남이라고 했는데 위례는요 입지적인 본질이 좋다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이유는요, 주변의 입주 물량의 영향, 곧 있을 둔촌 주공의 입주 물량이 직격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호재가 불안하다라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따져봐야 되는 건요, 위례의 본질이 어떠냐를 따져봐야 돼요. 위례는 본질이 좋거든요. 시기적인 악재와 일시적인 악재가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이 난항을 걷는다. 그런데 만약에 위치가 위례가 아니라 뭐 저기 안성이나 이렇게 해서 열차가 강남으로 뭐 한 30분 만에 가는 게 좀 연장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게 되게 오랜 시간 가고 무기한 연장이 되면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위례는 본질적으로 위례 신사선이 오면은 정말 더 좋아지겠지만요, 그 위례 신사선이 없더라도 본질적인 괜찮음이 있습니다. 송파와 강남 접근성이 좋죠. 그다음 아래는 판교 분당이 있죠.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진일보하죠. 거기에 신도시로 나와 있는 인프라가 좋은, 이제 교통은 조금 아쉽지만은 좋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좋은 물건을 잘 선별해서 사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위례 같은 경우가 가격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안 올랐다. 그러면은 우리는 로얄동 로얄층을 조금 더 좋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지금 이게 위례의 굴욕이라는데, 굴욕을 받고 얘가 언제까지 굴욕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질이 좋은데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위기가 항상 사람들한테도 있고 입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있거든요. 송도도 위기가 있었어요. 송도도 미분양이 컸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송도가 인천의 강남으로 발돋움했죠. 물론 떨어진 시기들이 또 크게 떨어졌지만은 또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희궁 자이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11월 달에 계약 포기자가 굉장히 많은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요, 성수동의 하이엔드 3대장이었던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도 4년 동안 20%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트리마제는 어떨까요? 2014년도 3월 달에 분양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거의 420세대 중에서 그냥 260세대가 미분양으로 해소를 못했던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크레시티 어떨까요? 전농 레미안 크레시티 선호되는 입지형 물건이잖아요. 근데 2010년부터 12년까지 미분양이 힘겨웠습니다. 이게 뭐 미분양하고 지역이 조금 뭐 굴욕을 받았다랑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지금 말했던 지역들은요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 지역이잖아요. 본질이 괜찮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의 타이밍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본질들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위례에 대한 부분들이 입지가 과연 나쁜가? 입지 좋습니다. 상급지가 만약에 또 위례 올라가는데 위례는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시기적인 복병이 있는 것이지 위례의 위상 자체는 수요층이 두터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이 나오면요, 아, 위례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구나. 본질은 문제가 없는데 호재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상급지가 올라가면 위로도 따라 올라가구나. 그러면은 경쟁자가 조금 부족할 때 진입을 하는 게 내가 조금 더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문을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지에 대한 부분들이 본질이 괜찮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요. 이런 굴욕을 받을 때 집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위례도 굴욕을 받았을 때가 있죠. 예전에 2013년도에 양도세에 대한 특별 감면 그 일정 기간 동안 2013년도에 사면은 5년 안에 그것들을 매도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시기들이 있었죠. 그때 위례가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죠. 많이 몰랐죠. 근데 얘가 열심히 올라서 지금은 주춤합니다. 근데 얘가 또 미래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본질이 괜찮다. 본질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 굴욕을 받는 시기를 기회의 시기로 한번 삼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기는 기회를 준비하는 과정이지 위기 자체가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집중하셔서 이런 신문들을 또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신문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입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 강남을 넘어 노도강까지 거래량이 증가해서 집값은 고공행진한다라고 하고 지금 거래량은 는데 아직 가격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요. 노도강까지도 지금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실거래가 6개월 상승하고 아파트 지수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16개월 동안 최대폭 상승을 하고 뭐 지금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요. 부동산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생애에 맞게 긴 호흡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시장은 반드시 등락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 부동산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노도강은 학군지도 3억 하락, 영끌족의 무덤이 된 노도강이었습니다. 2004년도 2월달, 2024년도 2월달에 이런 신문이 났습니다. 6개월 전에는 무덤이 맞고 지금은 오름이 되니까 지금이 틀린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지금이 맞고 그때가 틀린 것인가?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부동산은 이거를 활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입지가 안 좋다의 하급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노도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거래량들이 움직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오름세로 있습니다. 근데 불과 2달 전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과거로 한번 더 과거로 가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4월 달입니다. 서브프라임에 뺨치는 서울의 아파트가 폭등을 했습니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있은 직후죠. 보시면은 가격의 지수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 보면은 이 노동강에 대해서 강북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강북권이 조금 조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튀어 올랐습니다. 그 이전에 또 그 노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격이 강남권하고 벌어지는 듯 하더니 이것들을 추격하는 양상이 있었어요. 따라왔다면 이때는 강남권보다 훨씬 더 이 수익률이라든지 상승폭들이 훨씬 큰 시기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던 시기입니다. 요 시기가 노도강이 강북권이죠. 특히 여기 보면 빨간색이 어디냐면 노원입니다. 노원. 그리고 요 시기가 있다가 또 잠잠하다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게 맞는 거? 이 두 개와 지금 과거와 지금이 결합한 게 정답이에요.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이 존재를 합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건데 노원 같은 경우나 이 강북권은요. 지금 이것들을 활용한 시기라는 거죠.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 양면 같아요. 동전이 한 면만 있으면 미완성이에요. 근데 같이 있는 거예요. 하락과 상승이라는 앞뒤가 같이 있는 거예요. 내 생에 맞게 긴 호흡으로 이거를 해석하면서 타이밍을 가져가야지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노원도 예전에 비실비실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도 뭐 그렇게까지 될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은 거래량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가 있고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3억이 하락했다, 영끌 쪽에 무덤이 됐다라는 말이 맡은 지역인데 이 시기들은 돌고 돈다는 겁니다. 유사한 접근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인구가 쪼그라든 노원, 선방한 강남, 새집이 희비를 갈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보시면은 도봉, 강북, 노원 같은 경우가 인구 변화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서대문이나 강서나 강남보다도 이 폭들이 인구의 변화가 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큰 폭의 어떤 상대적인 하락들이 그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퍼센테이지가요 미래에도 이어질까요? 제가 이 주기들은 돌고 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신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이게 오늘 오후에 나온 신문이네요. 인구가 쪼그라든 노원, 선방한 강남, 새집이 희비를 갈랐다. 노원이 쪼그라들었다. 저는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요. 저는 거꾸로 이 새집이라는 데 반응을 했어요. 노원이 새집으로 되면 노원 포레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위치적으로 그 상계동에서 아주 좋은 위치는 아닌데 신축이 되니까 가격들이 뻥 뛰었죠. 그런데 노원 자체가 새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새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준비한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새집으로 나중에 되는 부분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은 요 노원에 있는 15.2%의 인구 감소율이 유지가 될까요? 일자리도 들어오는데요. 저는 이게 줄어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비슷한 접근으로 제가 뭘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예전에 마포구가 지금은 선호되는 지역이죠. 근데 아이언 뉴타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좀 개발이 조금 덜 된 상황에서 그때 그 마포 같은 경우는 25개의 지자체, 서울이 25개의 지자체 중에서 교육 수준이 꼴등이었습니다. 교육이 진짜 안 좋았어요.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언 뉴타운이 들어오면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그 소득 수준에 맞는 교육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열에 발맞춰서 저기 대흥역 쪽 주변이나 그쪽 주변으로 학원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가 주변에 특목고가 진학이 잘 되는 학교가 생겼어요. 광성중이라든지 숙문중이라든지 도농중이라든지 서울여자중이라든지 이 공통점은요. 아이언 뉴타운 쪽에 학군이라는 거고요. 그 바로 옆이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대흥역 쪽 주변으로 해서 학원가들이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학원가들이. 그래서 이게 옛날에 마포가 안 좋았다고 교육 환경이 안 좋았다고 지금도 안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지금은 마포가 교육 환경이 되게 좋습니다. 상위권에 랭크할 만큼 교육 환경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노원 같은 경우에 이 신문을 볼 때 쪼그라진 집, 그 다음에 선방한 강남과 새집으로 희비를 갈랐다고 했는데 노원도 새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변화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저기 지방에서 변화를 된다고 큰 변화 없으면은 거기에 가격에 대한 집값 가격에 대한 어떤 반응들은 많이 없겠지만요. 이게 서울에서 하급지지만은 진일보하는 새집으로 진일보하는 지역이 있다. 그런 물건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이러면요. 이 진폭의 폭들은요. 되게 클 겁니다. 그 신뢰가 비록 제일 조금 빠르고 주변은 구축이지만요. 아까 말했던 상계 포레나 상계주공 예전 8단지 9-8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30평대가 13억 14억까지 갔잖아요. 평균 이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는요. 인구가 쪼그라들었다. 노원은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다시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방한 강남. 예, 근데 여기의 포인트는 쪼그라지고 선방한 강남이 아니라 새집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새집의 진보가 일어날 곳이 지금 인구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은 향후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걸 제가 마포 교육 사례를 비유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목고 합격 비중이 마포 성북고가 높아진 이유가 아까 말했던 신축과 거기에 대한 수요층들이 신축으로 좀 밀집되고 입지 가치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가격이 교육을 올리고 교육이 가격을 방어하고 이런 티키타카가 되면서 이제 마포들이 지금 가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과 선호들이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성북구도 진일보 했잖아요. 성북구 하면은 뭐 진짜 고급 그 주택단지 말고는 성북구에 좋은 게 있나라고 했는데 성북구에 뭐가 있냐면요. 예전보다 아주 상급 물건 아니지만 진일보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인뉴타운입니다.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특목고 합격 비중이 높아진 이유가 비싼 아파트들 신축들이 들어오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지니까는 이 특목고로 올라가는 비율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그 신문들을 해석을 할 때 노원은 인구가 감소를 하니까 여기는 안 좋아지고 아닙니다. 호재도 많고 신축으로 되는 부분들이 행정 절차를 걸치면서 시기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가격의 움직임들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시장이 안 좋음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변화에 타겟팅을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안들을 가지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